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 기준서에서는 투자부동산의 인식과 측정, 공시에 대해 규정합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기준서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적용할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에 사용하거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는 소유 부동산은 유형자산 기준서 적용 대상이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의 사용권 자산은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입니다. 투자부동산 기준서에서는 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 기준서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서 제1040호를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토지나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한 토지, 미래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거나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또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건물이나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 자산도 투자부동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일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 목적, 즉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에 사용하거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의 비중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비중이 경미하지 않다면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용역도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계약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비중이 유의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소유자가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비중이 유의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호텔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전체 계약에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그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자에게 보안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용역의 비중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투자부동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은 직접 소유한 부동산인지 리스 계약에 따라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업이 소유한 투자부동산은 일반적인 자산의 인식 조건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즉 투자부동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소유한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하는데, 구입한 투자부동산의 원가에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 예를 들면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과 그 밖의 거래 원가도 포함됩니다. 후불 조건이나 비화폐성 자산 간 교환으로 취득하는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유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유형자산 요약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은 리스 기준서에 따라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에 따르면 리스 개시일에 리스 부채와 함께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는데, 사용권 자산의 원가는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에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더하되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합니다. 여기에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하고 리스 조건에 기초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원가의 추정치도 더하여 사용권 자산의 최초 원가를 산정합니다. 투자부동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을 측정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의 일부에 다른 측정 모형을 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투자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군의 공정가치와 연동하는 수익이나 그 자산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투자부동산은
다른 범주의 투자부동산과는 다른 특정 모형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부동산을 후속적으로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으로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라도 매각 예정 분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5호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은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 규정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리스 기준서나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과 손상회계 처리는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리스 기준서에서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 추가 규정을 제시한 것, 즉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리스 기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 자산의 내용 연수와 리스 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도록 한 점과 리스 이용자가 보유한 사용권 자산은 대응되는 리스 부채의 재측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반영하여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시 목적으로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변동이 생기면 그 손익은 발생기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공정가치는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 자격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수행한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현재 체결된 리스 계약의 임대수익과 그 밖의 가정, 즉 시장 참여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현재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취득하는 투자부동산이나 부동산의 용도 변경으로 처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투자부동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 대상 부동산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최근에 거래가 거의 없거나 공시가격이 현행 가격이 아니거나 관찰되는 거래 가격이 매도자가 강제적으로 매도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안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할인 현금 흐름 예측에 근거한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 완료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을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 밖에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원가 모형을 사용하여 그 투자부동산을 측정합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면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기준서에서는 개정대체를 하는 상황과 개정대체 시점의 회계 처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대체는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더 객관적인 용도 변경 증거가 필요합니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었던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합니다. 투자부동산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합니다. 자가 사용하였던 부동산의 자가 사용이 종료되면 자가 사용 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합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운용 리스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개정대체 시점의 회계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였던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대체 전 자산의 장부 금액을 승계하므로 자산의 원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던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가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간주원가가 됩니다.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해도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를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 시점 공정가치 차액은 그
그 시점에 재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와 같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용도 변경 시점의 유형자산 리스기준서에 따른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은 유형자산 기준서의 재평가 회계 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즉 매각하거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는 경제적 효익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다만 매각되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일은 수익기준서를 적용하여 자산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지하겠다는 날로 보고 금융리스 계약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리스기준서를 적용하여 제거 시점을 판단합니다. 투자부동산의 처분 손익은 순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익으로 산정하며 처분한 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리스 기준서에서 판매 후 리스 계약에 대해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제거 회계 처리를 할 때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 투자부동산이 손상이나 멸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제3자가 행하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그리고 후속적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경제적 사건이므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으로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